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하고 이야기들로 꾸며봤는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고졸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킨텍스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사업 부분에 계약직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거주를 했거나 인도 유학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자와 점검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와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모집기간은 3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JS 글로벌 청년 고용에서는 일본 오사카 지점에서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JLPT 3급 이상은 우대를 합니다. 지원서는 3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뇌협 미래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무관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3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윤스피치의 윤소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하셨고 네. 다음에 좀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방송에 나온다고 친구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보고 선생님 엄청 신기해요라고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신기하다고. 네, 신기하다고. 화면과 실물을 좀 비교하진 않던가요? 조금 비교를 네. 비교를 좀 해줬고 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조그맣게 보다가 TV로 보니까 신기해요라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네, 신기해요라고 네.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1부에서는 고쌤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공무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와 연결해서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공무원 면접 필승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특성화고 공무원 면접 시험이 다른 일반 면접 시험이랑 차이가 있으니까 또 따로 준비를 해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기업과 공무원 면접의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큰 틀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반 기업과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면접 전략 면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기업의 면접 준비 단계를 좀 살펴보면 우선 자기 분석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 분석을 통해서 좀 베이스를 탄탄하게 한 후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성향과 직무를 또 분석을 해서 이에 맞는 자기소개나 면접 답변을 좀 구체화한 후에 연습에 돌입을 합니다. 이렇게 한 5가지 단계 정도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원자는 좀 꼼꼼히 준비가 된 지원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큰 흐름은 일반 취업 면접 준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라면 기업 분석을 했다면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국가 분석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가 분석이라면 공무원 면접에서 국가 분석은 국가관이라든지 공직관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직접 지원하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지역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일부에서 고쌤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업 분석 대신 국가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라는 걸 저희가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만 이게 공직에서 선호하는 인재들도 좀 따로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은 이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좀 목표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핵심 능력이라든지 태도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공무원은 청렴하고
좀 성실하고 음.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좀 잘 이행해낼 수 있는 네. 비교적 수동적인 업무 스타일을 선호한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을 볼 때는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네. 내가 그런 인재다라고 어. 보여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한 인재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성향 파악을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무원에 적합한 성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무원에 적합한 성향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좀 접근을 해보자면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하면 아무래도 좀 근면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리고 좀 꼼꼼하기도 하고 네. 올바르고 차분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반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공무원 하면 딱 모범생의 이미지가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꼭 이런 성향을 갖지 않은 지원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좀 모범생 스타일은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무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공무원 면접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네, 공무원 면접은 자기기술서와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기기술서는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면 지원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묻는 두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로 직접 작성하는 것을 자기기술서라고 네, 합니다. 네. 만만치 않은 관문이죠. 그리고 이걸 제출하시고 난 후에는 개별 면접이 진행되는데 개별 면접은 30분 내외로 인성, 전공, 시사 질문 등을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네,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에서도 알아봤지만 이게 이제 접수를 지나고 필기시험 지나고 서류 전형을 거쳐서 공무원 면접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쯤 됐으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네요. 경쟁률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1차에서 걸러진 거 정도는 한 3배수 정도 네.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기기술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15분 동안 기술을 통해서 이제 나를 네. 어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질문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준비한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기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15분 동안 지원자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기기술서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공직관 혹은 성격 등을 좀 파악하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네. 유형을 좀 알아보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경험형 질문입니다. 경험형 질문이라고 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의 성격이라든지 지원자의 경험을 묻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자기 분석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직 공무원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신이 버리고 싶은 습관이나 단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것을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적어라 라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었고 타 지원자와 비교해 강점인 것과 타 지원자보다 뒤처지는 능력이 있다면 경험과 관련해서 기술하라 라는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좀 출제가 됐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성격적 장단점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그렇네요. 것을 네.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원자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제 경험을 기술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격적 장점이 나왔으면 성격적 단점을 묻는 혹은 지원자의 약점을 묻는 문제들도 좀 빈번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장점을 기술하는 것보다 단점을 기술할 때 어떻게 맞아요. 기술하는지가 네, 좀 그렇습니다. 또 꼼꼼히 보셔야 될 것 이거 같아요. 너무 솔직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솔직하게 또 단점을 기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단점을 기술을 할 때는 본인만의 해결 방법이라든지 극복 방법을 반드시 가지고 기술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저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극복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기술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너무 솔직한 거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좀 치명적인 단점은 네. 피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거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정말 안 되는. 네. 그래서 좀 피해 주셔야 돼. 제가 네. 공무원 대비반에서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친구들에게 꼭 물어보죠. 본인의 단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친구들이 저는 뭐 굉장히 나태한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맞아. 저는 좀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라고 네.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단점은 사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그쵸?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생님 저 뭐 어떤 게 치명적인 단점이고 어떤 게 좀 보완할 만한 단점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자. 네, 네. 내가 면접관이라면. 네, 내가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데 이제 지원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태하고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네. 그 느낌. 네. 내가 굳이 이 친구와 일을 해야 그럼요. 될까? 네. 이 친구와 일을 하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기 기술서는 면접관에게 곧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접관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개별 면접 때 디테일하게 또 질문이 후속 질문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접을 준비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장점인데 말만 바꿔서 단점인 걸 써라. 혹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얼마든지 이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걸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네. 이게 이제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이제 면접에 들어가시게 되면 단점을 보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제가 조금 따끈따끈한 합격 사례를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작년에 출제된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지원자가 자기기술서에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신이 버리고 싶은 습관이나 단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적어라 라는 질문에 이 지원자가 제 단점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면접관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단점이 일을 미루는 것인데 그렇다면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았는데 두 개 다 절대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한 예.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지원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면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중요한 업무부터 먼저 끝내도록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다 도저히 끝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료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밥을 세워서라도 어떻게든 혼자 끝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예, 해줬더니 모범 답안인데요? 네, 이 친구가 합격 소식을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좀 보자면 우선 상황제 시형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네. 질문이 상황제 시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본인만의 해결법이라든지 극복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완벽하게 지금 본인만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준 네.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 친구가 본인만의 문제 해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이렇게 프로세스를 세워서 답변을 해준 네. 것이 굉장히 우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네.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재차 언급을 해주면서 발전 가능성과 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해서 네. 그 전에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마음대로 이게 말이 안 나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평소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좀 많은 답을 내가 적어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나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시면 어느 정도 답변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 자기 기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조금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기술서는 올해 문제가 딱 정해진 거니까 그걸 보고 작성을 할 때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15분이라는 시간이 답도
해야 되고 또 그럼요. 작성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해야 되고 부족한 시간이니까 요거를 자기 기술서를 제출하시고 난 후에 개별 면접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냥 이렇게 먼 산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기술서에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내가 이런 답변을 썼었지. 그러면 면접관이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들어간다면 후속 질문들이 나오더라도 좀 덜 긴장하고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한테 이런 질문 주세요라고 유도를 하는 질문이기도 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저한테 좀 본인한테 유리한 답을 많이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 면접 자기기술서와 개별 면접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다음으로 개별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개별 면접은 30분 내외로 전공 질문이라든지 인성 질문에 대한 심층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개별 면접 평가 항목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준비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지막으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평가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이건 정말 말이 정말 쉽지 5가지 다 저한테는 참 어려운 문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정신 자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고 하면 공직관과 지원자의 가치관을 평가한다라는 의미겠죠. 네.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공직관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관이란 저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좀 익숙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막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 빨리 친숙해지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공직관이라고 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이나 관점,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과 자세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분들께서 조금 보기 쉽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무원의 공직 가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이렇게 3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관에는 애국심 뛰어나야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럼요. 네, 민주성, 다양성 등이 있겠고 공직관으로서는 공직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등이 있습니다. 윤리관, 공무원으로서 윤리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등이 있습니다. 요거 크게 공직가치 3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면 아마 면접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당연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이제 갖춰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텐데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선호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지원자 스스로가 우선 올바른 공직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인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자로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지원자로서는 나는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관을 가진 아주 공무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다라고 우리 면접관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때는 자신의 인생의 핵심 가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인생의 핵심 가치와 공직 가치가 좀 일치할 때 네. 아무래도 공직으로서 딱 지원자가 준비가 네.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핵심 가치를 좀 정해주시고 공직관에 기반한 핵심 가치를 정해주신 후에 이 가치관을 확립해 왔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또 합격률을 예. 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래서 공무원 준비를 안 했나 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랑은 굉장히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공무원에 적합한 인재라는 걸 내가 좀 어필을 하려면 이 인재상, 공무원에게 요구된 인재상이라는 것도 일단은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맞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인재상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보셔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6대 의무인데요. 6대 의무요? 네. 공무원에게는 6대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양한 면접 질문들에 좀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성실의 의무가 있고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세 번째, 사실상 가장 중요한 네.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렴의 의무. 청렴. 네. 어떤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부정청탁 사례에 응할 수 없고 그럼요. 청렴한 태도를 유지해야 예. 된다라는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이거 잘 안 지키신 공무원분들 네. 뉴스에 자주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만약에 지원자라면 공무원에게는 6대 의무가 있다. 그중에 청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렇게 답변으로서 이어서 가실 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종의 의무. 네. 이거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상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상사가 부적절한 그것도 명령 왔을 때 맞습니다. 어느 의무를 따를 것인가? 맞아요. 어쨌든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요구이기 때문에 뭐 네. 응해야 되는지 청렴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 예. 우선의 복종의 의무다라고 하면 어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예.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마찬가지고 퇴직을 한 후에도 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가 없다라는 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대비반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을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을 지나가다가 공무원 대비반 친구다라고 하면 툭 치면서 제가 물어봐요. 공무원 6대 의무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네. 합격했던 친구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밥 먹다가도 6대 의무가 나오고 지나가다 툭 쳐도 6대 의무가 나올 정도로 좀 네.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그렇군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6대 의무를 좀 알아보니까 뭐 공무원은 이런 사람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미지가 공무원의 인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외에도 저희가 좀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라든지 금지 의무라든지 공무원 헌장 등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두시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격하고 싶은 지원자라면 암기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자들의 공직관을 파악할 때 주로 묻는 질문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결국 공직관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해마다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 기출 문제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네. 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 질문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공직관 그러네요. 문제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직관에 연결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는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성실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런 가치관을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앞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제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직 공무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지방직 지원자라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기계직 지원자가 받았던 질문을 제가 예.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합격했던 사례니까 제가 네. 또 답변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네,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네, 공직관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계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낡고 오래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직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죠. 네. 굉장히
잘 답변을 하지 이건 않았나요? 거의 진짜 준비된 답변이네요. 평소에 굉장히 좀 이 네.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귀를 맞습니다. 기울여 본 분 같고 관심이 좀 많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전문성 있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정확하게 공직권을 언급해줬습니다. 전문성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를 직무와 연관지어서 그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했다라는 점에서 좀 우수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지방직 지원자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까지 좀 잘 캐치를 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이 좀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이제 면접장에서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지방직 지원자의 경우에는 지역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해당 홈페이지에 가셔서 네.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가장 역시. 중요하겠고 네. 그냥 기본 정보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핵심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슬로건 또 네. 지역의 마스코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지역의 복지까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접 평가 항목이 5개인데 첫 번째까지 하고 나니까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항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윤스피치의 윤소윤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